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9. 존 포드 감독의 1946년 영화 마이 다링 클레멘타인 황야의 결투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살룬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치와와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은 바로 클레멘타인이네요. 앉았습니다. 둘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치와와는 위에서 아래로 눈을 내려보고 있고요. 그런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클레멘타인을 보여줍니다. 클레멘타인을 보여주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치와와 쪽을 보는 장면이고요. 서서히 위를 향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에 치와와는 여전히 뭔가 의심이 가득한 눈짓이죠. 할러데이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들어가라고 일어서고요. 살짝 시선을 교환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두 명이 고개를 같이 클레멘타인 쪽으로 돌리는 거죠. 헨리 폰다는 헨리 폰다대로 이유가 있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빅터 마쇼. 손을 이렇게 잡는 장면이 마치 어렸을 때 그 소꿉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옆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헨리 폰다고요.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고요. 동생한테 멋쩍게 모자로 팔을 치면서 가자고 합니다. 치와와 역시 안에 벌어지는 일이 궁금한 거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사실 몰랐죠. 여기저기 목장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제가 온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당신은 여기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당신에게 어울리는 곳이 아니야. 브라가 날 잊어. 일어서는 거죠. 같이 따라 나섭니다. 둘은 기침을 콜럭거리는 닭을 보고요. 옆에 의자가, 빈 의자가 껐덕껐덕거려요. 저 빈 의자는 곧바로 헨리 폰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헨리 폰다가 늘 의자에 앉아서 발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꺼덕거렸던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명으로 해서 사그라드는 더 컬리데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의 인물이 헨리 폰다가 아닌가. 클레멘타인한테 있어서는요. 클레멘타인이 가서 당신 병 때문에 날 떠난 거구나. 전혀 상관없는데. 아니야, 난 그런 것 때문에 널 떠난 게 아니고 그런 문제와 연관을 짓지는 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향에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저 또한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되돌아가요. 아니, 내일 아침 바로 떠나. 만약에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나버리겠어. 드디어 이제 내일 떠나기로 하고요. 덕 할리데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네요. 어둠이 가득하고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밑에 칙칙한 하얀 빛의 침대입니다. 마치 시신을 놓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얗게 옆에 있는 커튼 역시도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수시로 기침, 각혈을 위해서 꺼내드는 손수건의 색깔하고 같은 색깔입니다. 자신의 디플롬을 보는 거고요. 이때 설렁설렁 바람에 일렁이 는 듯한 저 커튼은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잔에 술을 따르고요. 들이킵니다. 들이키고 나서 그 디플롬 위에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로서 끝나가는, 그리고 폐병으로 끝나가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요. 더 칼리데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룬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개인사에 왜 자꾸 끼어드는 거야? 클레멘타인이 왔으면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클레멘타인이 당신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한 거야. 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마시다가 아랑곳 없고요. 그때 저 모퉁이에서 치와와가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는 거죠. 브렐로 모자를 상징으로 쓰면서요. 첫 키스는 얼마나 황홀한가 뭐 그런 노래를 하면서요. 빅터 마초가 쓴 모자하고 서로 대비를 시키면서 저 모자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키스로서 덮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랑으로 빅터 마초의 아픔을 좀 치유하고픈 그런 느낌이 가득하네요. 근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유치한 노래 가지고 질질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요. 저 끝으로 걸어가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잔을 던집니다. 분노에 찼죠. 그때 사건을 좀 수습을 해야 될 느낌을 받고 일어섭니다. 너무나 그 일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헨리 폰다예요. 앞으로의 모습의 변화하고 좀 대비를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입에 멍을 우적거리면서 마무리한 다음에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덕을 좀 침대로 데려가야 되겠다. 아니, 술 한잔 하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방금 저녁 먹었어. 술 생각은 없어. 내가 당신한테 끼어들고 싶은 건 아닌데 왜 클레멘타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그렇게 내버려둬? 술 마시는 것도 너가 관여할 게 못 되지?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 그냥 누구하고 붙어서 그냥 내가 죽던지 하면 되겠네. 당신 죽이려는 사람 너무 많을걸. 여기 50명도 넘을 거야. 잘 생각해봐. 덕 헐리데이를 죽인 사람. 유명해지는 거야. 널 죽이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고요. 헨리 폰다는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빅터 마초를 기절시킵니다. 데려가라고 침대로. 그때 상황의 종료를 알리듯이 기분 좋게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차가 이제 밀려드는 장면입니다. 그 손다이크가 저 루트로 해서 빠져나갔잖아요, 마을을. 그 역방향으로 해서 빠져나간 데서부터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 일련의 마차를 보여줍니다. 근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 때문에 다 이 마을로 모여드는 거겠죠? 저런 부분들이 마차의 끊임없는 오고 감 행렬들이 작은 질주로서의 상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발소로 왔네요. 완전히 좀 전에 우구적거리면서 식사 마무리를 하던 그런 모습에서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근데 영 본인이 어색한 겁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멋지다고. 저때 일어나는 장면도 아주 멋집니다. 다리를 이용해서 살짝 스냅을 주면서 새로운 자켓들이 다음 주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모자를 전해주고요. 달려가서 향수를 뿌려줍니다. 네,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는지 목 뒤에 흥건이 있는지 그걸 닦아내는 장면이고요. 여전히 많은 말과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 시작했을 때 여기에 종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중간쯤에 매번 다리를 뻗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어떤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제대로 잘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왜냐? 나름대로 존 포드가 그 공간의 쓰임새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공간을 쓸까? 존 포드가 과연 저 장면을, 저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자신의 공간으로 왔고요. 여전히 좀 어색한 모습을 보고요. 공간에 서자 의자를 내오죠.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왼쪽 방향으로 밀려듭니다. 다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동생들이 와서 막내 제임스의 무덤에 한번 가봐야지. 아, 나 5회 갈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많이 몰려들지? 전도 집회 아니야? 아니, 허니서클, 인동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대. 나 때문이야. 다들 놀랍니다. 이 냄새가 형한테 나는 거라고? 바버. 이발사가 그랬어. 그때 한 마차가 다가와서 며칠 후에 교회 지붕을 얻는데 오늘 거기서 행사가 있답니다. 춤도 추고요. 오셔서 같이 즐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할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좋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뭐가는 얘기하고요.
아, 그렇다면 나도 춤 좀 연습해야 되겠는걸. 그런 사람 만나려면. 유쾌한 기분으로 걸어 오는 건데요. 이때 좀 전에 모간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좋은 사람 많을 것 같다고. 근데 좋은 사람 한 명이 걸어 오는 것 같습니다. 치와와가 우유를 갖고 오는데 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워드번드가 가끔씩 저런 역할을 합니다. 그 존 포드의 다른 영화에서도 저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놀리는데 화가 났죠, 치와와가. 우유를 저렇게 워드번드의 얼굴에 붓는 장면. 이 장면도 꽤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안관 와이어트 어프한테, 아니 당신 어제 덕 할리데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당신 덕 할리데이가 알게 되면 당신 배지를 가슴에 박아버릴지도 몰라 하면서 경고를 하는 장면인데 아랑곳 없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저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적인 공간에 횡적인 느낌을 주면서 그 안에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실질적으로도 저런 균형을 보이는 모습을 하는데 저 장면 아주 재밌습니다. 뒤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뒤에 보고 있는 린다 다넬도 너무 우습고요. 그 흡족해 합니다. 스스로한테. 먼저 반대편에 있는 클레멘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혹시나 짐 정말 싸고 있나 해서 눈을 아래로 깔면서 당신이 떠나는 거지? 들어옵니다. 근데 막 우당탕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좀 들어올 수 없어? 아, 나 때문에 화난 거 아니지? 술을 한 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깨진 조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저 표정. 덕 할리데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커튼이 흐늘흐늘 거리고 있습니다. 자를 봤을 때 첫 번째 본 사람은 클레멘타인이잖아요. 클레멘타는 엄청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저 액자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덕 할리데이는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으로 저걸 깨 부숴버렸고요. 마지막에 그걸 본 치와와는 고통의 느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 바닥에 얼마나 유리 조각들이 많은데 덕을 위해서 잔을 찾고요. 자신의 치마에다가 그 잔을 깨끗이 닦습니다. 나 멕시코 갈 거야. 데려다 줘요. 아, 왜 안 될까? 되지. 같이 가자. 아주 멋진 음식과 샴페인 준비해서 우리 가서 결혼하자. 한 여자가 결혼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클레멘타인은 축 처진 어깨로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내려와 있습니다. 벨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고요. 빈 공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갑자기 휘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멋진 옷으로 그리고 향수까지 뿌린 헨리 폰다가 등장을 하는 거죠. 멋쩍은 거죠.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고 시선을 함께 합니다. 오늘 가신다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오후가 지나서야 마차가 올 텐데요.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짧게 머물다 가시네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지. 1년의 여자들이 줄줄이 오고요. 오늘 행사 때문에 다들 움직이는 거죠. 호텔에서도 제가 짐 돌봐드릴 수 없다고 이때 종이 계속 울립니다. 이 마을에서도 드디어 교회 종소리를 듣는군요. 클레멘타인 역시 저도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그러한 어색한 분위기를 보고 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이 공간에서는 둘만 서 있는 거죠. 이 아침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lean and clear.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가 이 여인에게는 맑고 신선한 겁니다. 무질서한 이 공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 클레멘타인은. 클레멘타인은 일종의 선을 상징하고요. 희망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순수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 향기를 맡아 보려고 하고요.
사막의 꽃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폰다가 얘기하죠. 그 냄새의 원인은 접니다. 바버. 이발소에서 그랬죠. 갑자기 오늘 저기 예배가 있는데 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영광이죠. 하면서 이 공간을 빠져나와서 그토록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는 그 거리를 이 둘이 걷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위대한 감독들은 늘 공간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바버, 저 모퉁이 공간까지만 늘 위치해 있었죠. 새로운 공간을 가는 겁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가듯이 공간도 역시 길게 똑같이 늘어져 있네요. 이렇게 길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요. 다시 그 공간에서 빠져나왔죠. 더 멀리로 점점 다가갑니다. 이번 장면도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둘의 그런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역시도 점진적인 질주,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저런 동작들이 모여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톰스톤의 첫 교회 설립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거죠. 가 아니라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책은 많이 읽었고 어떤 책에서도 춤을 금하지는 않더라. 그러니 즐거운 댄스로 모임을 열자고 하는 거죠. 수색자 영화에서처럼 저 춤과 음악은 늘 기본적인 삶의 정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앵글에서 춤의 흥겨움을 보여주고요. 그런 춤을 보고 있는 둘을 보여줍니다. 그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저렇게 발을 보여주는 장면, 바닥을 두드리고 클레멘타인은 이제 박수를 같이 따라 치면서요. 뭔가 흥겨움에 서서히 젖어드는 분위기고요. 그런 부분을 옆에서 은근히 바라보고 있죠. 드디어 머리 위에 손을 올렸고요. 뭔가 결정을 한 듯합니다. 망설임이 가득하고요. 저런 수줍음은 이 영화에서 처음 보는 느낌이라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연출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모자를 던져버리고요. 결심이 섰나 봅니다. 춤을 추겠냐고 요청을 하고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멈추자고요. 새로운 보안관과 여인의 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자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보다 더 속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제임스의 묘지로 가는 두 동생들이 아닌가 싶어요. 형이 저러고 있다니. 마을의 축제에 동참했고요. 옆에 클레멘타인도 떠나지 않은 거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덕이 나타나죠. 아직 떠나지 않은 클레멘타인을 보고 여기 우리와 함께 참석하면 어떠냐. 내가 떠나라고 했잖아 하고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또 이 마을에서 사람을 쫓으려고 하느냐. 저번 한 번으로 됐지 않냐. 저 선량한 시민이 여기 남겠다면 그 스스로 의사를 존중해 줘야지.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인데 나의 임무라고 얘기하죠. 다음에는 총 갖고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는 함께 떠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차가 들어서고요.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던지네요. 약간의 사려금 같은 거 이거 좀 맡아달라고 하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가로질러서 보안관이 있는 장소까지 와서 그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날 데려가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떠나버렸다고. 당신도 떠나라고요. 아주 화가 나서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로 들어오는 와이어트 어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는 클레멘타인의 방을 들여다봅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흥분한 것 같다고 클레멘타인이 얘기를 하고요. 당신 이리로 나가야 되겠다고 막 쫓아냅니다. 멕시코 가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치와와한테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목걸이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 목걸이가 바로 죽은 제임스가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했던 그 목걸이였던 거죠. 이거 어디서 났냐고. 닭이 줬지. 거짓말 아니지? 왜 내가 거짓말을 해? 닭이 준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동생 들어오고요. 저 여자 감금하라고 하고 닭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벌써 떠났다고 하죠. 그때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모여서 일렬로 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클랜턴 부자가 저렇게 일렬로 쫙 서 있는 거죠. 아주 그 독특한 장면이죠. 닭이 범인이냐, 클랜턴 부자가 범인이냐, 혼돈을 주려는 그런 느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닭이 엽총을 가지고 떠났다고 하고요. 위스키를 주문하고 마차는 달리고요. 와이어트는 말을 타고 그들을 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3부를 끝내도록 하고요. 4부에서 아마도 마지막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